가장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9% 정도에서밖에 안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안 드실 필요는 없다. 걱정되면 무조건 드셔라 라고 설명드립니다. 무조건 약이 1번이고 제일 좋고 비용도 싸다. 최근에 이제 이런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전달하는 걸 차단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싸게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없죠. 탈모란 무엇인가요? 이제 머리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가 한 3년에서 5년은 자라요. 성장기. 그러다가 이제 퇴하게 되는 게 이제 퇴행기. 그러고 나서 자란 건 끝났고 그냥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휴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휴직에 있는 모발이 우리가 뭐 드라이를 하거나 머리 씻다 보면 이렇게 뽕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서 머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보통 그 머리가 나는 주기가 보통 25회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고 빠져야 될 머리가 1, 2년만 자라고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장기가 짧아진 거죠. 그리고 휴지기에 있던 이제 머리가 빠지고 나면 거기서 다시 머리가 나줘야 되는데 그 휴지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머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틀어지는 게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그 머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말고 후천적으로 다른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휴지기 탈모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 3년 5년 자라고 빠져야 되는데 1, 2년 만에 빠져버리는 게 탈모다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생장 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그런 호르몬이 남자는 90%, 여자는 60%의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에 의해서 이제 탈모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휴지기 탈모는 특정한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졌을 때 이후에 한 2개월에서 4개월 뒤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그럼 휴지기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산 후에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전신적 스트레스도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내 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된다든지 뭐 당뇨 이런 것도 당연히 휴지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물에 의해서도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 약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약물이 우리가 탈모 치료제로 쓰는 미녹시딜입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쓰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빠지죠? 그거는 휴지기에 있는 머리가 빠지는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2, 3개월 지나면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약이 이제 미녹시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티노이드라고 해서 레티놀, 레티날 뭐 이런 약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비타민 A 성분인데 그 비타민 A를 우리가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쓰죠. 그리고 난치성 피부염 치료제로도 되게 많이 쓰는 성분이고 엄청 좋은 약입니다. 피부에만 맞으면 이것만큼 좋은 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름도 펴주고 탄력도 생기고 미백도 되고 피지도 줄여줘, 염증도 좋아져. 정말 피부에 있어서 보약 같은 약인데 이 약 때문에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약을 먹었는데 내가 탈모가 왔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 중에서 탈모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탈모 치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걸 머리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적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적에 농약을 치죠. 뭐죠? 농작물을 해치는 애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는 치료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주면 영양분을 잘 자라죠. 머리밭에 영양을 주는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개. 머리에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치료, 머리밭을 좋게 영양을 주는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90%, 여자는 60%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호르몬을 차단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약이죠. 그래서 남자는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내가 뭐 부작용 신경 써서 성기능 때문에 먹는 거를 꺼린다? 이거는 아주 좀 피하셔야 돼요. 무조건 약이 1번이고 약물로 좋아지는 게 제일 좋고 비용도 싸다. 그래서 좀 일찍 탈모가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일찍 약을 드셔야 돼요. 이때도 올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호르몬 제제를 못 드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엘크라넬이라고 이렇게 바르는 성분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톡스가 이제 이런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전달하는 걸 차단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보톡스가 새로운 옵션으로 이쪽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로서는 먹는 약이 있고 보톡스가 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옵션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밭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쪽 치료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게 생각을 해보시죠. 먹는 약이 있겠죠. 영양제.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게 1번. 그 다음에 바르는 것도 있어요. 미녹시딜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미녹시딜의 효과가 뭐냐면 머리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주는 게 효과예요. 그럼 내 피를 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머리에 잘 가게 해주는 게 그게 치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차피 피 타고 갈 거 머리에 직접 발라주면 어때? 그래서 바르는 약이 있는 거고, 머리에 MTS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약을 흡수시켜주는 것도 치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접 주사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뭘 하든 간에 머리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치료고, 그러기 위해서 약을 먹든지 바르든지 흡수시켜주든지 주사하는 치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머리 감는 거, 청소하는 거죠.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영양이 잘 가야 되잖아요.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는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골고루 잘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피부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일반인들이 하시는 게 뭐죠? 선크림 바르는 거죠. 자외선은 피부에 광노화가 옵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에는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럼 그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안한 애들이기 때문에 주변 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피부에는 광노화로 옵니다. 광노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 선크림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도 탈모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햇빛 받는 것보다. 근데 모자를 쓰는데 내가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난다. 그 습한 환경이 별로 안 좋죠. 그럼 양산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산을 쓰시면 머리에도 땀 날 일도 없고 자외선도 막아주고, 그렇게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운 환경, 습한 환경이 두피에 안 좋다. 이 정도만 딱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머리에 되게 땀이 많이 나고, 사실 저도 이 지립성 두피염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하나 일화를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걸 했는데 뭐냐면, 샤프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쓱쓱쓱 긁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피지랑 기름때가 그 샤프심 나오는 곳으로 쑥쑥쑥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프심을 똑똑똑똑 하면 그 덩어리가 샤프심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모아놓고, 참 머리에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이 긁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두피의 피지를 더 많이 만드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많이 빠졌죠. 아무튼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긁지 마세요. 머리는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탈모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탈모가 우리가 피부에 되게 많이 좋은 영향을 많이 줘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사실 이제 이런 좋은 효과를 못 볼까봐 걱정을 하지, 부작용을 걱정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료진들의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탈모에 도움이 될 만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논문에서조차 권고 수준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그게 뭐 C등급 정도 됐는데, 이게 2020년 이후로는 이제 발표된 논문들이 권고 수준이 거의 A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근거가 많이 쌓였고 이제 임상도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탈모 치료에서 보톡스를 썼을 적에 그럼 뭐가 혁신적이냐? 1번은 여성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은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을 먹을 수 있었지만 여성분들은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여성분들도 이런 호르몬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탈모 보톡스 기전을 보통 4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번은 아까 짧아진 성장기,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고 빠져야 될 머리가 1년 만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 성장기를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미녹시딜이라고 비슷한 효과를 해요. 그 두피로 가는, 머리가 우리가
탁 쥐어짜는 그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좋게 해줘서 그래서 두피 영양을 많이 주게 되고 누적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탈모 보톡스의 효과입니다. 그게 어떤 거랑 겹치냐면 미녹시딜의 효과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스킨 보톡스를 이제 얼굴에 많이 맞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맞으면 여드름이 줄어요. 그래서 여드름 줄어든다고 남성분들도 많이 맞는데 그게 뭐냐면 보톡스는 신경독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모든 걸 다 마비시켜요. 그래서 땀샘도 마비시키니까 다한증 치료도 쓰죠. 피지샘이 마비되니까 피지 분비량이 줄여요. 그러면 두피에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지루성 두피염도 좋아지죠. 그래서 두피 염증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메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에서 간에서 대사가 돼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으로 바뀌죠. 여기를 차단하는 게 1번이 약이에요. 근데 이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 뿜어내는 탈모를 유발하는 TGF-베타1 베타2, 그 다음 뭐 DKK1 이런 애들을 모낭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게 보톡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 만들어내는 탈모를 일으키는 애들을 전달을 차단한다. 이게 이제 보톡스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이 있다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게 저는 사실 머리 안 맞는 주사가 없거든요. 다 맞는데 그나마 좀 덜 아파요. 좀 따끔따끔한 정도지 맞을만 합니다. 근데 다른 주사는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좀 통증에 의한 좀 난이도가 좀 낮아서 충분히 좀 많이 권해드릴 만하다. 보톡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어쨌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보톡스를 싸게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그거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보톡스 많이 해외로 수출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보톡스의 종류가 그 균 종류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4개를 우리가 다 따와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라이센스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서 쓰기가 굉장히 뭐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근데 이제 보톡스가 보통 형태가 7개가 있거든요. 보툴리늄 독신 자체가 이제 7개의 형태가 있는데 의료용으로 쓰는 게 A형하고 B형입니다. 근데 B형은 이제 우리가 소아마비 이렇게 구축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치료용으로만 쓰라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냥 우리가 여기 맞고 이렇게 맞는 거는 다 A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A형 중에 한국이 이 균주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싸게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도 부르고 뭐 성장인자 치료라고도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에 영양을 주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양제를 먹는다. 두 번째는 영양제를 발라준다. 세 번째는 구멍을 뚫고 발라준다. 네 번째가 이제 주사 치료인데 보통 이제 구멍을 뚫고 발라주고 주사를 놓을 적에 성장인자 위주로 이제 해서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그렇게 쓰는 재료가 요새는 엑소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줄기세포에서 이제 유래되는 그런 재생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엑소점을 이제 머리에 구멍을 내고 발라주는 치료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내 피를 타고 머리에 혈류가 잘 가게 하는 것도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장인자만 뽑아서 머리에 주사를 하는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피에서 줄기세포까지 같이 뽑아가지고 주사하는 치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탈모 성장인자 치료,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이라고 합니다.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돼서 손이 잘 안 가는데 탈모약 먹어도 괜찮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10% 정도에서밖에 안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안 드실 필요는 없다. 걱정되면 무조건 드셔라 라고 설명드립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다 처방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걱정돼서 오시는 분 중에 제가 처방하지 않는 비율이 꽤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걱정돼서 오시는 건데 제가 이제 진단기를 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약을 처방 안 하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좀 더 빠지고 뭐 있는 그 변화가 보이면 그때는 당연히 약을 처방하죠. 그래서 이거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타이레놀 많이 드시잖아요. 타이레놀 먹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보다 득이 크면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작용을 감내하기로도 처방하는 건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약을 드려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데 굳이 부작용을 감안해서
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대강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과학적 근거가 이제 많이 누적되고 검증이 된 치료를 그냥 꾸준히 그걸 쌓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탈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몸짱이 되는 것처럼 머리도 짱짱하시려면 검증된 치료, 검증된 생활 습관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염색이 두피와 모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우선 염색약하고 파마약은 굉장히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건강한 모발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머리에 염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 염색하고 이제 파마를 한 다음에 두피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염색하고 이제 파마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때문에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내가 뭐 염색하고 파마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 근데 두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고. 그래갖고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염색약이 두피에 스며들어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모근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약이 머리 뿌리에 안 닿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다운펌이나 염색을 하면 그 뿌리에 약이 스며드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마를 하실 적에도 어떤 파마를 하실지 뭐 이런 걸 좀 선택을 해서 뿌리에 최대한 안 닿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죠.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고 탈모가 좀 많이 있거나 이제 두피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악영향이 줄 수 있다. 그러면 꼭 해야 된다면 횟수는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염색 후 두피 관리를 위해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약산성 샴푸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얼굴에 피지 많이 껴서 여드름 치료할 때도 약산성을 쓰잖아요. 결국 묵혀둔 각질이나 피지를 녹이려면 약산성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염색 후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좀 두피나 피부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는 의미 아닐까요? 어쨌든 염색이 두피에 데미지를 주는 걸 맞으니까요. 영향을 주는 게 나쁠 리가 없겠죠. 염색과 파마가 특히 여성형 탈모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염색하고 파마가 여성형 탈모의 좀 주된 원인인 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좀 탈모가 있으신 분은 좀 횟수를 줄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미용실 가서 하실 적에 내가 상태가 이러니 뭐 샴푸를 할 때도 미용실 가면 머리 빡빡 문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떤 선생님들을 따라서 머리를 빡빡빡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빡빡 문지르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탈모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것 좀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좋고, 약이 뿌리에 좀 안 닿게 조심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좀 신경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뭐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